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회사 가고, 월급 많이 받으면 잘 사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봉이 오르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월급도 예전보다 많이 버는데 왜 삶은 점점 더 빠듯해질까요?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의 기준 자체를 거꾸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은 자산이고, 차는 자산이고, 비싸면 자산이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매달 대출이자 관리비, 세금이 나가는 집, 보험료, 기름값, 감가상각이 계속 발생하는 차, 이것들은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돈을 빼앗고 있을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산은 내 주머니로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는 것입니다. 가격도 아니고 크기도 아닙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 현금 흐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많아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부자 아빠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어떻게 흐르느냐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매달 300만 원이 전부 사라진다면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큰 돈은 아니더라도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말하는 진짜 돈이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 즉 현금 흐름입니다. 같은 월급 300만 원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월급을 받자마자 소비로 흘려보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월급의 일부를 자산으로 바꿉니다. 당장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년, 3년, 5년이 지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쓰는 방향의 차이, 즉 구조의 차이입니다. 부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머무는 구조를 만든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학교의 목적은 자산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가르칩니다. 정답을 맞히는 법, 지시를 따르는 법, 월급을 받는 법. 하지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자산과 부채의 차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요.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연봉이 오르면 안전해지고, 집을 사면 부자가 되고, 차가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하지만 이것들은 결과가 아니라 상태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멈춰도 돈이 흐르는 구조가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돈은 나의 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월급은 중요합니다. 노동소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노동소득만 있는 구조는 언젠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 월급은 시작일 뿐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이 나를 대신해 일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의 기준만큼은 오늘 바로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돈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